오늘 아침 일라디오. 추워도 너무 추웠던 한 주가 어느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어도 여전히 추운 날이죠. 도심에서야 제설 작업이 분주하게 이루어지지만 농어촌에서는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아직 많을 겁니다. 지나는 이들이나 멀리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눈 내린 농촌 마을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당장의 축사가 걱정이고 또 비닐하우스에 더해질 눈의 무게가 걱정이고 또 양식장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물고기들이 걱정인 일일 겁니다. 날이 좀 풀려야 눈도 녹고 또 얼어붙은 길도 녹아내릴 텐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어둡고 추운 아침입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한 온도를 잃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요. 바깥에 나가실 땐 정말 조심조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시사고전 스페셜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신축년 소띠해가 열렸습니다. 우직하고 충성스런 소의 이미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소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살아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힘을 아낌없이 보태주고 죽어서는 고기가 되어 인간의 생존을 도와주는 소야말로 동물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소를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아닌 식구로 생각하고 내가 굶을지언정 소는 굶기지 않겠다는 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장자는 소에게서 인간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 잡는 전문가 포정이 소를 잡을 때 모습을 묘사하면서 소 잡는 도를 깨우치는 것은 양생의 도를 깨우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포정은 당시 소를 가장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포정이 소를 잡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의 칼솜씨와 소를 해체하는 능력은 많은 사람의 감탄을 자아냈죠. 포정이 소를 잡을 때 소의 뼈와 살과 힘줄이 만나는 빈틈을 통해 칼이 들어가면 소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문해군이란 왕이 포정에게 물었죠. 그대의 소 잡는 기술은 경지에 이르렀구나. 너의 소 잡는 기술의 근본을 알려달라. 포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이 소를 잡을 때는 소를 보지 않습니다. 소의 근육과 뼈와 힘줄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그 사이로 칼을 밀어넣으면 소는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해체됩니다. 이것이 저의 소를 잡는 도이옵니다. 장자는 소에게서 양생의 도를 보았습니다. 하수들이 소를 잡을 때 이것저것 칼을 휘두르지 고수들은 정확하게 칼이 들어갈 자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하수들이 이것저것 장소 가리지 않고 날뛰고 부딪히며 살지 고수들은 자신의 처할 자리와 때를 알아서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양생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정, 해우, 풀어헤칠 해자의 소우자, 포정이 소를 해체하듯이 인생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해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장자
양생주 편에 나오는 인생 철학입니다. 소와 관련된 고사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소자에 살생자, 말마자에 죽을 사자,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름철 장마가 져서 강물이 불어 말과 소가 강물에 떠내려가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고 합니다. 말은 내려오는 강물을 역류하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다 죽는답니다. 그러나 소는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떠내려 가다가 차츰 강가로 조금씩 다가가서 결국 강물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다는 것이죠. 우생마사. 강물의 흐름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되 최대한 살 길을 찾는 소와 다가온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흐름에 역류하며 발버둥 치다가 죽는 말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신축년의 신은 12가지 중에 하나지만 맵다, 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매울 신이라고 번역하면 신축년은 매운 소의 해입니다.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독한 매운 소의 해가 바로 신축년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매운 소의 해 신축년. 새로운 생존의 방법을 신축해야 할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나만의 온실 속으로 초대합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입니다. 오는데 추우셨죠?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야말로 북극 한파라고 해서 전국이 얼었던 한 주였는데요. 농촌 마을에는 아직 제설 작업이 안 된 곳도 있고 또 눈 온 뒤에 기온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도로에 빙판이 녹을 틈이 없었습니다. 요럴 때 초록초록한 식물 이야기로 좀 마음을 녹여보면 어떨까요? 제가 녹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들고 온 식물은 추운 겨울에 반짝이는 은빛을 띠는 그 눈의 결정체를 닮았다고 해서 블루 아이스라고 불리는 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블루 아이스라고 하면은 바로 그 겨울왕국의 맞아요. 그 눈의 여왕 겨울왕국의 엘사트리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식물인데요. 그렇군요. 네. 예. 은빛이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게 겨울왕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죠. 마음을 녹여드릴 순 없지만 요즘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블루 아이스 작은 앙증맞은 화분을 갖고 오셨는데 정말 이게 초록색이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뭔가 묘한 신비로운 초록색인데 은빛 초록색이라고 하면 좀 잘 어울리겠네요. 예. 맞아요. 네. 차갑고 매섭고 이런 느낌 전혀 들지 않고 엘사의 손에서 나가는 그런 광풍 같은 아이스가 아니라 네. 네,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들고 온 식물은 아주 작은 상태라서 그런 거고요. 잘 자라면 나중에는 땅에서 3에서 5m까지도 크는 식물입니다. 네. 크게 자란 블루 아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작은 나무보다 큰 나무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게다가 날씨가 추우면 그 잎 끝이 은빛이 더 강해져서 분위기도 훨씬 더 짙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렇게 은빛이 살짝 도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잎이 좀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 블루아이스는 은빛이 도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잎이 사실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해를 많이 보고 잘 크는 식물들은 은빛으로 잘 자라고요. 해가 적은 환경에서 만약에 블루아이스가 자라게 되면 연두빛으로 조금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잎에 은빛이 도는 식물들이 대체로 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은빛이 도는 식물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제일 좀 좋아하는 올리브 나무? 잎도 약간 은빛이 있고요. 또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어요. 뭐 노랑잎 아카시아, 삼각잎 아카시아. 잎 끝이 보면 이렇게 은빛을 품고 있어서 그 식물들이 해를 좀 보고 자란다면 그런 은빛을 계속 유지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약간 연두빛이나 노란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육하해 중에서도 좀 약간 은빛 도는 것들이 있고 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식물은 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군요. 육하에 속해요. 네. 와, 해를 좋아하면은 그 빛을 머금어서 은빛으로 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시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네, 사실 맞아요. 해를 덜 보면 잎의 색이 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변화가 생장에 좀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신호기도 한 건가요? 글쎄요, 해가 없으면 뭐 식물이 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러기보단 좀 더디고 심할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색깔이 은빛을 잃어가는 정도이지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를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해를 좋아한다는 건 광합성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식물이라는 뜻이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원인 물도 많아야 물도 좋아하는 식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바람을 많이 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잘 맞춰주면 식물 그 본연의 모습으로 잘 살고 또 예쁘게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춥지는 않은 바깥에서 좀 더 잘 자랄 것 같다라는. 맞아요. 너무 추운 지금 사실은 요즘 같은 온도에서는 좀 힘들고요. 바깥에서는요. 대신에 실내에서도 가장 서늘한 곳 혹은 베란다에서는 아주 씩씩하게 잘 크는 식물입니다. 그렇군요. 아, 블루아이스 저희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근데 우리 집은 볕이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이 아니다라고 해서 포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실내에서는 해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근데 뭐 야외에서 사실 해를 보고 비를 맞고 바람도 맞으면서 크는 블루아이스가 빨리도 크고 사실 그 모습이 진짜 아주 블루아이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은빛이 나면서. 하지만 실내에서 요즘에 많이 키우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블루아이스 본연의 멋진 모습을 더 빨리 보기는 어려울 뿐이지 키우실 수 있어요. 가장 해가 잘 드는 실내에서 비치해 놓고 바람도 많이 씌워주고 하면 좋고요. 그 해가 어느 정도가 있으면 좋으냐면 남향으로 창문을 끼고 있는 경우에 하루 4시간 정도 이상 일조시간이 보장되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4시간 정도. 이 블루아이스 화분을 저는 옆에 두고 이제 가까이 했더니 향이 이제 약간 레몬향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네. 블루아이스에서 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마스크 써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 향이 좀 나는 편인데요. 향기가 블루아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물을 줄 때 식물들은 향을 많이 내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은 블루아이스가 잎은 아주 여리지만 측백나무과에 속하거든요. 피톤치드의 대명사 편백나무보다도 훨씬 더 피톤치드를 많이 내는 식물로 요즘 특히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잎이 크다고 해서 꼭 피톤치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아요. 얇은 가운데서도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선물하면 멋스럽고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되게 고급 수종이고요. 네. 또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아이쿠야. 하다 네. 보니까 제 돈 주고 사긴 좀 그렇지만 선물 받았을 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야 이사했다고 집들이 가는 일이 이제 어려워졌지만 실제로 이사한 집에 선물하거나 아토피 겪는 분들한테 가까이 두게끔 선물해 드리면 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식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물을 좋아한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물 줄 때 레몬 향이 더 난다면은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식물들이 참 재밌는 게 물을 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향기를 더 진하게 내뿜어요. 아, 더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물을 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지. 근데 블루아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침엽수다 보니까 일단 해랑 바람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을 훨씬 더 잘 가져다가 써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저희 요거 한 30cm 안 되는 식물인데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렇게 자주요? 네, 자주 주는 식물에 속하고요. 또 특히 어떤 부분이 다를 수가 있냐면 겨울에도 이렇게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식물의 잎의 끝에 쪽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왜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 바람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잎에도 물을 묻혀주면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약간 습도도 유지시켜줘야 끝에가 마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습도가 부족한 실내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끝이 말랐을 때 깨끗이 소독한 가위로 끝을 조금 떼주면서 가지치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습도 때문에 저도 걱정인 게 그 식물 나의 작은 식물원과 함께하게 되면서 왜 제가 동백나무 키우게 네네. 됐잖아요. 그게 잎이 조금 밑에가 말라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대놓고 분무를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꽃이니까. 거죠. 예. 꽃이라서 대놓고 분무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지금 겨울철 실내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식물들이 훨씬 더 건조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유칼립투스 같은 공중 습도가 굉장히 중요한 식물들은 그 상태에서 지금 드라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백나무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좀 건조한 것보다는 습도가 조금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냐면 비닐 같은 거 안에 네. 식물 화분을 넣어놓고 묶은 다음에 거기에다 약간 분무해주면 공기가 이렇게 습도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꽃이 있을 경우에는 너무 이제 꽃잎이 얇은 식물들은 꽃이 누를 수가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잎이 너무 마르는 경우에는 응급처치로 그렇게 작은 온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하루 이틀 정도만 하면 되나요? 한 반나절? 반나절 정도? 뭐 3-4시간에서 반나절까지.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연락 온 식물들 중에 공중습도가 부족한 식물들 그렇게 해보시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애들이 잎이 살아나고 조금 촉촉해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응급처치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처치 하나 배웠네요. 저도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물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이제 저희가 블루아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흙은 그럼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주는 편에 속하는데 그게 또 요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에 배수가 잘 되게 그 세척 마사토라고 할 수 있는 돌 같은 거를 많이 섞어주면 뿌리를 더 잘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잘 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흙을 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면 잘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또 자주 주는 편에 속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겨울에는 흙이 좀 빨리 마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밖에 둔 화분에는 그럼 물을 어떻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흙이 겉흙이 진짜 빨리 마르고요. 맞아요. 속흙은 조금 천천히 말라서 되게 어려워요. 그 손가락 넣어보면 겉은 바싹 마르고 네, 아직 근데 속은 안쪽은 촉촉하고. 아직 안 말라 그래서 있고. 뿌리는 안쪽에 있을 텐데 그 물을 맞아요. 안 주게 되더라고요. 네, 뭐 천천히 주는 건 사실 맞는데 전체적인 습도가 낮아지고 바깥에 뒀을 때는 훨씬 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 주는 게 갑자기 어려워져서 겨울철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겨울에 바깥에 둔 화분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씨에는 흙까지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막 따로 연락드려요. 바깥에 화분을 두신 분들한테 절대로 이번 주는 물 주시면 안 된다고. 그렇군요. 들어가는 물이 흙도 얼지만 뿌리도 같이 얼어서 이제 동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네. 우리 집에서는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식물들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은 게 베란다마다 조금씩 기온이 크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유지되는 베란다는 괜찮지만 영하로 떨어졌을 때 블루아이스는 사실 영하 20도까지 견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작은 식물의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 견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더 체크해서 물을 아주 따뜻한 날씨에 아침에 줘서 이제 저녁까지 이렇게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날씨를 꼭 체크해서 물을 주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도 말씀하신 대로 날씨와 온도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 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환기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식물들 환기 중요한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바람이 멈추면 바람이 드는 그 잎 사이사이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환기를 시켜서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순환시키는 게 사실 사람한테도 좋잖아요. 식물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환기를 자주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주변에다가 가짜 바람을 만들어주면 좋고요. 시원한 드라이기 바람 같은 것도. 뭐 잠깐이면 좋지만 사실 한 2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은 거를 식물에 직접 닿지 않게 주변에 돌려주면 공기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이 멈춰져 있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있어야 잘 물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이 잘 마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그 바람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블루아이스는 꽃도 피나요? 네, 꽃이 피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꽃이라고 생각을 많이 못하고요. 블루아이스 내에서 그 숫꽃하고 암꽃이 한 나무에서 약간 다른 모양으로 핍니다. 봄에 피고요. 재미있는 거는 그 숫꽃이 벌어지면서 꽃가루가 막 날리는데 숫꽃들이 그 암꽃보다 아래에 펴서 자가 수정을 막고 있어요. 자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참 신기하다, 흥미롭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기도 하고요. 열매 맺게 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숫꽃의 꽃가루를 붓에다 모아가지고 이제 종이 같은 거나 종이컵에 모아서 위에 암꽃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부벼주면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열매는 어떤 모양이에요? 열매는 도토리보다 조금 작고 소나무의 열매 맺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엘사트리라고 하는 이 블루아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겨울철 식물관리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에 참 최적화된 식물인데 여름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리 뭐 요즘에 배우고 있는 식물들이 아무래도 겨울에 강한 식물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좀 다들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루아이스도 뭐 해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여름에 그 햇빛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서늘한 곳에서 햇빛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같은 잎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좀 균형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조금 돌려주는 형태로 식물이 해를 받게 하면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블루아이스.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식물인데요. 오늘도 한 분의 청취자분께 이 행운을 나눠드릴까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저희 프로그램 이름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적어주시고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울 영등포구 블루아이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엘사트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블루아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 큐레이터 이지연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농촌생활. 슬기로운 농촌생활 오늘도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도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저기 사람들이 너 왜 늦었어? 라고 얘기하고 혼나기 직전에 막 뛰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힘들어. 이러다 방송만 오면 되게 활기찬 척. 그렇군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튼 그 에너지를 받아서 좀 기분 좋게 같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길이 좀 어렵진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렸었던 눈 때문에 얼어 있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또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던 날 저녁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죠. 너무 많이 왔죠. 와, 저 되게 산에 살거든요. 이렇게 산에 쌓인 눈들은 빨리 치워야지, 안 그러면 얼어서 밑에 층부터 얼어가지고 진짜 빙판 되는데, 골목 눈을 쓸어도 끝이 없어요. 진짜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는구나, 정말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겨울이 너무 추운데 뭐 춥다고 해서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뭐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겨울이 추우면 그의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텃밭 가이드의 박영재 원장님이 그러셨죠. 되게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우리 농촌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진짜 풍년 모두 다 풍년이고 또 풍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만선의 기쁨으로 또 배 일하시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년 풍어에 또 많이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올해는 우리 농어촌의 좋은 소식들, 기분 좋은 소식 날아들기를 같이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정매 씨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농촌 생활, 오늘 어떤 시간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슬기로운 농촌 생활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우, 나 농사 좀 지어봤잖아 하시는 분들 이야기, 이제 막 흙에 발 디뎠어요 하는 초보 귀농인들의 이야기, 올종 농어촌에서 자랐습니다. 추억담, 도시농부의 텃밭 이야기, 귀농, 귀촌, 귀여하신 분들의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웃들 간에 생긴 에피소드까지 뭐든 보내주시면 맛깔나게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선물이죠? 3만 원 주유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주유권입니까? 그렇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저희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소개해드리고 주유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정매 씨,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네, 애청자 윤수정 씨가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7살, 6살 연년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지용이, 지훈이 엄마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방문학습 교사로 일하다가 코로나로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에 제대로 못 가니 누구라도 돌볼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고민 끝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일을 15년 동안 했거든요. 오래 했죠. 그래서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그때부터 그만둔 지 석 달이나 지난 지금도 점심 지나면 수업 준비하러 나가야 할 것 같고, 수업하러 다니던 아파트 앞을 지나면 괜히 마음이 울컥하고 그럽니다. 저만 일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라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들 아빠는 전자기기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쪽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 이후로는 남편 얼굴에 그늘이 거치는 날이 없었죠. 그러던 중에 방송에서 귀농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쯤 떨어진 곳에 귀농해서 하우스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는데 그 집에도 저희 애들만한 딸이 둘 있더라고요.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귀농했다라고 하는 분들이셨어요. 힘든 상황에 귀농했지만 지금은 그 결정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농촌 이야기를 다루는 이 방송도 그래서 알게 됐고, 귀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참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설득했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남편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렇다고 귀농을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녹록지 않아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나 행사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에서 애들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하기에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아직까지는 농사의 니은 자도 모르지만 준비를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가서 뭘 해야 할지 조금씩 길이 보이겠죠. 아침엔 이 방송을 꾸준히 듣고 낮엔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상황 좀 좋아지면 작은 텃밭이라도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길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애청자 윤수정 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제13호 슬기로운 농촌생활이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걱정되는 그런 엄마들도 많고 또 하던 일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만 접게 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윤수정 님이 그런 이중고를 다 지금 겪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절망 속에 빠져서 힘들고 지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길, 또 이제 저희 방송의 취지와도 잘 맞는 네. 이 귀농에 대한 길을 생각해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전 되게 응원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윤수정님처럼 봤을 때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하고 좀 어렵다 보면 아무래도 이 투자 금액 혹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먹고가 해결이 되는 이런 농촌이나 귀농 가서 그래도 여기서 솔직하게 심은 대로 자라나는 이 정직한 땅을 한번 다리를 딛고 살아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그 2020년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네. 도시에 계신 분들에게 은퇴 후에 뭐 여건이 될 때 귀농이나 귀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더니 41.4%가 있다고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와,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그러니까요. 41.4%. 네. 또 지난해보다 6.8%포인트 이게 오른 건데 아하. 수정 씨처럼 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좀 고용에 대한 불안감, 또 이제 주거 비용에 대해서 또 이제 부담이 많이 느껴지니까 네. 이런 걸 느끼는 도시민들이 늘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또 보신 상황들도 수정 씨 아들 둘이 있는데 비슷한 또래의 딸들이 있는 집에 또 귀농하신 분의 얘기를 또 듣고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귀농 귀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직 마음껏 뛰어다닐 시기니까요. 6살, 7살이면 더없이 좋은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점을 일단 좀 많이 크게 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장점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또 우리 윤수정 님이 알고 계시듯이 실제로 부딪혔을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계획하신 것처럼 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귀농 교육 프로그램 꾸준히 좀 잘 이수를 하시고 뭐 한 달씩 미리 가서 살아보는 뭐 체험 살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네, 텃밭 농사도 조금씩 시작해 보시고 또 귀농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일단은 지금 마음은 먹었지만 좀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다양한 정보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잘된 정보를 잘 골라야겠죠. 충분히 고민하시고 좋은 길 가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윤수정님께 어떤 책 권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귀농귀촌 종합센터 먼저 알아보시라고 전해드렸고 아들 둘이랑 지금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아드님 두 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께 이 책 되게 잘 권해드리거든요. 아들 익힘 책이라고 있어요. 네, 이 책은 이제 학교에서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임혜정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아들을 키우면서 말해야 하는 화법들이나 성장 방향 그리고 사춘기 겪을 때 6살, 7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보시면서 아들 익힘 책으로 야 우리 귀농하는 거 어때? 연습 한번 해볼까? 이런 방법을 좀 응용을 해서 써보시면 어떨까? 예, 하면서 아들 익힘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공부할 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자, 아들 익힘책 추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까요, 정미 씨? 네, 다음 사연은 청취자 이명택님께서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 생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는 얕은 산자락 밑에 밭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밭 주변을 걷고 있자면 한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그 추억의 페이지를 넘기며 운동 삼아 밭 주변을 휘휘 걷는 것이 어느새 하루 일과 중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분들과 눈인사를 하다 보면 부모님 모습이 겹쳐서 더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지금이야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니 밭도 쉬고 그 밭을 매는 이들의 손길도 쉬어갑니다만 지난 여름만 해도 밭 주변 울타리에 노랗게 핀 이 밭꽃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 사이를 분주히 움직이는 벌을 보고 있자면 한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멈춰섰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서울에 사는 손자 녀석에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벌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동영상으로 벌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가 너 보여주려고 찍었다. 어떠냐? 부지런하지? 일찍부터 잠시도 쉬지를 않는다. 너는 이걸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 네 느낌 좀 말해줄래? 그러자 오후쯤 되니 손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와! 벌이 엄청 부지런하네요. 저도 이제 엄마가 깨우시기 전에 일찍 일어날래요, 할아버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얼마 후 이 녀석이 호박꽃이 달린 밭이 궁금했는지 제 엄마를 졸라서 내려왔습니다. 조그만 손을 잡고 내려가서 호박꽃이 피었던 자리로 갔더니 그새 작은 아기 호박이 달렸더군요. 호박꽃은 어딜 가고 동그란 것만 있냐는 녀석에게 이게 바로 그 꽃이 진 자리다. 이게 자라면 커다란 호박이 되지. 그런데 이 호박 누구 덕에 생긴 줄 아니? 글쎄요. 혹시 농부 아저씨? 그렇지. 첫째는 농부 아저씨요. 그 다음은 지난번에 보여준 그 벌 때문이다. 벌이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수정을 해야 열매가 맺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지만 저 호박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거죠? 해맑은 녀석의 대답에 그저 허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이해는 못한 듯 했는데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여튼 농부의 땀과 벌의 부지런함으로 맛있는 호박이 열린다는 건 대충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지난 여름 뜻깊은 시간을 가진 덕에 저희 손자는 그 이후 호박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답니다. 이게 바로 현장 학습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임영택님 감사합니다. 제14호 슬기로운 농촌생활이었습니다. 네. 귀농을 하신 건 아니지만 아파트 주변에 산자락이 있고 또 거기에 밭이 있고 거기서 자연과 또 농촌을 좀 느낄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편리하게 살면서 자연도 보고 오며가는 분들 보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도 한 번씩 떠올리고 그 밭의 귀함과 그리고 일하는 자의 참된 노동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일단 진짜 말씀 그대로 현장 학습의 효과 근데 제대로죠. 손주가 그럼 잘 모르겠고 저건 먹을 수 있나요? 아이 왜 편식하는 아이들은 호박이나 채소 같은 거 잘 안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채소 기르고 아이고 이거 먹을 수 있나요?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주말 농장이나 체험은 아이들의 그런 어떤 정서 발달이나 또 그런 편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스쿨팜이라고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했으니까 이 정말 딱 봤을 때 이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는군요.는 확실히 알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겠어요. 아니 진짜 저희 아이도 되게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 과수원에 데려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흙을 밟는데 낯설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또 그렇게 묻는 게 싫어서 안 가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연물을 이제 만지고 노는 거에 익숙하니까 그것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 네. 일부러 또 산속이랑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또 숲 유치원 같은 데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보내고 싶다. 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텃밭 가꾸는 분들 그 부지런한 모습과 텃밭에 자라는 이 식재료들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마음 드셨으니까 또 손주에게 또 이런 거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할아버지 덕에 또 우리 손주는 직접 엄마가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현장 학습을 할 수 있어서 또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할아버지 덕분에 또 좋은 경험을 했네요. 맞아요. 14호 사연 보내주신 임영택님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임영택님께 또 아니면 그 초등학교 4학년 손자에게 누구에게 책을 소개를 할까요? 네, 그 예전에 EBS에서
자연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흙이라는 자연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눈, 생명 존중의 마음으로 흙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키우게 되는지 이런 과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그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흙입니다. 네. 이 책을 보면 흙의 성질과 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박테리아, 뭐 곰팡이, 식물과의 하루 한 살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남자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르래요. 그러니까 네. 막 이렇게 공룡 이름 다다다다 외우는 거 보면 아이들이 봤을 때 신기하게 생기고 이런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 혹시라도 또 책 보시고 나서 동영상도 찾아서 보시면 할아버지 저건 뭐예요? 할아버지 여긴 뭐가 자라요?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흙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농촌 생활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네,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 생활 바로 가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만 누르세요. 바로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네. 슬기로운 농촌 이야기 뭐든 좋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편지가 왔더라고요. 맞아요. 예, 주소 알려드릴까요? 네, 손편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농촌 생활 이야기 들려주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주십시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